네, 정부가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놀 권리, 건강할 권리, 그리고 존중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로 나누어 아이들을 위한 여러 정책이 잇따라 나올 예정입니다. 주무부처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침 가계동향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뭐 보셨겠지만 네.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도 정부의 큰 과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수입 증가 없는 포용 정책. 그렇다 보면 결국에 이제 복지에 대한 불만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좀 보세요? 예, 그 1, 4분기 가계동향 네.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가구 전체를 볼 때는 소득이 1.3% 증가했습니다. 작년 1, 4분기에 비해서요. 네. 다만 이제 5개 계층 나눴을 때 1분야하고 5분위가 가장 낮은 층과 가장 높은 층이 소득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2, 3, 4분위는 좀 높은 성장을 보였고요. 그런데 1분위도 낮아지고 5분위 낮아졌지만 전체적인 5분위 배율, 소득 분배 지수는 처음으로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전반적으로 볼 때 소득 분배가 좀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1분위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약계층을 주로 돌보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심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정책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그 부양의무자 조건을 좀 더 완화시켜 나갈 생각이고, 그리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좀 창출하고 특히 사회적 일자리를 좀 확대를 해서 1분위 계층의 저소득층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에도 동참할 수 있고 자신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마침 부양 의무자 말씀하셨는데 네. 이 좀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조고 네. 장관께서는 아예 좀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지난달에 또 어느 인터뷰에서 하셨던데 그렇습니다. 조금 추가로 좀 더 확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먼저 말씀을 하셔서 여쭤봤는데요. 예, 지금 정부 내에서도 단계별로 이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고 없애겠다는 것은 합의가 되어 있고요. 네. 다만 그 단계 첫 단계로서 내년에는 당장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대략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라 보기에다 좀 그렇게 컨센서스 형성되어 있고요. 그게 예산에 반영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희들 욕심은 이제 뭐 노인의례까지 확대하고 싶은데 그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면 폐지하겠다는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이게 대략 내년도에 이제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발표하는 그 내년 계획에는 전면 다 폐지하는 걸 담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원래는 이제 아동 정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부양 의무자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발표한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포용 국가 정책 중에 아동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어떤 네. 정책들인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정말 아동이 건강하고 또 즐겁게 생활해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나라 아동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졌지만 학교에 뭐 생활도 힘들고 또 과외 수업에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아동들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4가지 측면에서 아동의 어떤 돌봄이나 정책을 혁신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동에 대한 보호, 두 번째는 인권과 참여, 세 번째가 이제 건강과 놀이입니다.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모의 직접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민간기관에 많이 의존을 했지만 향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동을 돌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권의 경우에도 아동들이 이제 하나의 의사 결정 주체로서, 결정 주체라기보다 자기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주체로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아동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건강의 경우에는 태아에서부터 또 아주 어린 유아 그리고 청소년대 이르기까지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을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제반 제도적인 마련을 했고요. 놀이의 경우에는 학교에서든 사회에 나와서든 또 마을에서든 아이들이 놀고 싶을 때 또 쉬고 싶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 놀 수 있고 쉴 수 있게끔 그런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보급 확대하겠다는 것이 뜻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놀이권을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에게 놀이권이 있는지 사실 네. 뭐 저도 부모의 하나입니다만은 부모가 좀 결정하는 현실이에요, 사실은. 네. 좀 현실적으로 어떤 좀 보완책들이 마련돼 있나요? 부모님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예. 아이들이 놀고 쉬는 것이 좋다는 걸 아시고 계시지만 네. 또 뭔가 공부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학습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면은 지난번에 유엔 어린이 그 헌장에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놀고 싶을 때 좀 놀고 예. 쉬고 싶을 때 좀 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가장 원하는 1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아이들이 쉬고 놀 수 있게 하려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자체라든지 마을이 나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하는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 기적의 놀이터, 예,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학교의 운동장을 수영장으로 바꾸어서 짧게나마 아이들에게 수영장을 제공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범 사례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또 그걸 또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좀 전파를 하고 모범 사례들을 모으면 네. 이것이 전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 중에 만약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뉴스를 보고 있다면 놀이권이 생겨 하면서 가장 반가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마침 YTN 오시기 전에 아이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좀 했는지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예, 아이들이 몇 가지를 이 보드판에다가 자기들 네. 원하는 걸 다 붙여놨는데 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분류를 해보니까 놀고 싶을 때 놀고 해달라는 그 안에 시설들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데 있었습니다. 놀이 시설들이 네. 좀 안전하게 그 놀이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 아이들이 원하는 수영장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각종 놀이 도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원하는 것은 수업 시간을 좀 짧게 좀 좋겠다는 건데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예. 이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고 교육부 소관에 대한 것인데 내가 교육부 장관님께 진작에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다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뭐 시설을 확보하거나 수업 시간에 대한 조정도 아이들이 요청을 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 마찬가지로 이 교육 과정의 개편이라든가 교육의 질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 부분과 혹시 협의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원부터 줄여주세요라는 말이 예. 나올 거거든요. 예, 네. 아이들 구체적으로 학교의 등교 시간을 좀 늦춰주고 또 학교 시간을 좀 당겨서 네. 학원을 학원을 빨리 마쳐서 집에는 한 8시까지 오게 해달라 이런 요청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 고생하고 있구나 알았는데 물론 이것은 저희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네. 지금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들의 이 공부 환경이라든지 놀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소리를 좀 더 저희들이 잘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개정하는 바만 당초에는 뭐 삭제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네. 있었는데 일단은 검토하는 단계까지만 얘기가 나왔나 보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모님들 아이를 키울 때 네. 가장 지금 문제시 되는 것이 훈육은 가능하지만 과연 체벌을 가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내가 때리는데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네. 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때리는 것도 저희들 때는 그 별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큰일 나죠. 지금 교사가 절대 아이들 때리지 않습니다. 즉 체벌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식의 예.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징계권에 부모가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징계권 안에 과연 체벌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한데 저희들은 많은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부모들이 체벌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그런 이런 행성이 되길 기대하고 있고 네. 그런 이론이 형성되면은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징계권 안에서 체벌을 못하게 하는 것이 법제화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대목은 민법 개정이 필요한 대목으로 알고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듣기로는 1960년에 이제 법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된 안 적이 됐습니다. 예. 없다고 들었는데 장관으로서 어느 정도 좀 목표로 잡고 계세요? 언제까지는 좀 이거를 좀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이런 예, 목표가 이건 뭐 있으신지? 주무부는 물론 법무부입니다. 네네. 법무부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좀 하고 있고요. 법무부는 그러나 조금 더 진취적인 입장에서 아이들의 징계권 안에 체벌은 좀 제한하는 쪽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가장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네.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네. 사회적인 그 여론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뜻입니다. 다른 나라 선진국포함해서 해서 다른 나라들은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한 금지하고 52개국 있습니다.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선진국에서도 아직 금지까지 안 간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본 같은 나라인가요? 일본은 지금 법이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예,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도 아직은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교사의 또 아동 학대도 많은 그 예.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주무부처시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돌봄 강화 방안들도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는 일체 어떠한 그 체벌도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또 기대하고 그걸 법적으로 얘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일부 그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순간적인 어떤 자기 충동을 이기지 못한다거나 해서 체벌을 네. 가할 때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걸 저희들 막을 수 있도록 CCTV도 이미 설치를 했고 또 계속 지속적인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그 부분 더 개선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어제 바이오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이 열렸기 때문에 네. 또 첨단 재생 바이오 산업인가요? 정확히 명칭이. 네, 그 부분에 대한 또 질문을 좀 끝으로 시간 관계상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인보사 문제도 최근에 있었고요. 네.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 지금 빅데이터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성 보안 같은 경우가 조금 관건이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좀 늘리겠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좀 보관을 갖고 계세요? 지금 바이오헬스 산업은 단순한 일자리도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향후 우리나라 국가 기관 3대 국가 기관 산업으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바이오헬스 산업입니다. 네. 아주 큰 산업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일자리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나 그 생산성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국민 소득 자체가 아주 크게 증가할 겁니다. 예컨대 지금 대략 한 26조 원 정도의 생산액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머지않은 장래에 한 500조까지 가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신약 개발을 한 어떤 기초 원천을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기초로 또 의료기기도 발전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또 국가가 많은 R&D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R&D 투자는 기초 투자이긴 하지만 조금 더 성과 위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창업에 네.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이 바이오헬스가 그런데 단지 산업의 측면보다는 이 보건복지부는 보다 강조하는 것은 사실 앞으로 고령사회입니다. 고령사회에서는 많은 그 의료적인 신약도 필요하고 또 돌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령사회에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기 위한 가장 유용하고 또 적절한 수단이 저희들은 바이오헬스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아주 적극적으로 신장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 한 시간이 20여 초밖에 안 남았는데 끝으로 네. 인보사 얘기, 신약 얘기 나왔으니까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부처에서는 접근을 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제 규제 개선 문제 때문에 이게 좀 논의가 멈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인보사 문제로 좀 어떤 흐름이 잡힌 게 있는지. 예, 그 인보사는 뭐 원칙적으로 우리 시약적 소관 사안인데 예. 거기에서는 국제 규격에 맞게, 그러니까 국제 기준에 맞게 지금 기준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좀 가장 방점을 두는 것은 인보사 문제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바이오헬스 쪽의 관련 법하고는 사실은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것이 네.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약을 개발할 때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을 보다 철저하게 준칙을 강조를 하고 네. 그 대신 불필요한 규제는 저희들이 제거함으로 해서 규제를 합리화시키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리고 인보사 문제로 인해서 바이오헬스 쪽의 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위협받지 않도록 그 철저하게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겁니다. 네, 아무래도 보건복지 분야가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분야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